반갑습니다. 오늘은 허리에서 우리 삐끗했다, 허리 어떻게 하다가 뜨끔했다 할 때 우리 허리를 삐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좀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 중에 하나 극간인대 손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인대가 뭔지 아세요? 힘줄? 힘줄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달라요. 힘줄이라는 거는 근육과 뼈가 붙어 있는 거를 힘줄이라고 하고요. 인대라는 건 뼈와 뼈 사이를 붙여주는 걸 인대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허리는 기둥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잇는. 자,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24개의 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 가지고는 경추부터 요추까지 이렇게 쭉 쌓아 올렸어요. 자, 벽돌을 24장을 쌓아 올렸는데 벽돌만 쌓아 올렸다고 이게 기둥 모양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무너질까봐 이제 벽돌 주변에다가 이렇게 쭉 공구리를 쳐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둥이 잘 안 무너지겠죠. 그런 것처럼 척추를 쭉 뼈를 쌓아 올리고 그 앞뒤로 그리고 사이사이에다가 인대 조직들이 마치 시멘트처럼 이렇게 기둥을 잘 유지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바디 앞에 있는 거를 전중인대, 뒤에 있는 걸 후종인대라 그러는데요. 이 극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극간인대,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거를 극사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이 부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척추 사이사이 요 뼈를 이어주는 요 인대를 우리가 극간인대라고 합니다. 해서 여기가 인대 조직이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더라도 허리가 너무 과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목이 확 꺾일 때, 그때 인대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리면은 인대가 살짝 찢어지거나 혹은 쭉 늘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때 우리가 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하면 갑자기 목이 한번 훅 꺾이잖아요. 그때 경추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흉추나 요추염자는 딱 이 자세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거를 들고 들다가도 자주 그러자 더 흔한 상황은 무거운 거를 든 상태에서 옆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허리를 비틀다가 그때 윽 하고 이제 삐끗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삐었다는 게 어떤 걸 뜻한다고요? 인대가 경주? 늘어난 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났어요. 자, 허리에서 이제 인대가 살짝 찢어지거나 늘어났습니다. 자, 인대라는 거는 우리 발목 뼈 쓸 때도 인대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아파요?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아프겠죠.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상처가 좁아지는 방향으로는 안 아프죠. 근데 상처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아파요. 그래서 극간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허리를 젖힐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젖힐 때는 안 아프죠. 왜? 인대가 쫄아들잖아요. 근데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은 언제? 허리를 숙이려고 하면 인대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아파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어디가 아플까요? 인대가 있는 그 주변이 아프겠죠. 해서 정중앙성상에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눌러보면은 윽하게 아픈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정중앙선상에. 그때 우리가 이제 극간인대나 극상인대의 손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삐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될까요? 얼음 찜질을 해야 될까요? 자, 얼음 찜질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다쳤을 때, 처음 막 다쳤을 때는 피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붓잖아요, 삐면은. 혹은 되게 멍이 들기도 해요. 그게 뭘 뜻하냐면 피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속에서. 그럼 피를 빨리 멈춰줘야 되겠죠. 그럼 뜨겁게 해야 될까요? 차갑게 해야 될까요? 차갑게요. 차갑게 해줘야 되죠. 해서 얼음찜질을 해서 우선 처음에는 피를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지혈이 다 완료가 됐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열심히 운동해야 될까요? 가만히 쉬고 있어야 될까요? 자,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다쳤을 때 무조건 운동이지. 자, 쉬어야 된다. 네, 이거는 다 맞추셨네요. 자, 상처가 났으니까 일단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쉬어야죠.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난 걸 불구하고 자꾸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상처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예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했다, 방금처럼 극간인대에 손상이 됐다 하면은 2주 동안은 무조건 쉬는데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 있어요. 어떤 동작이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숙일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잖아요. 인대가 벌어지니까 이게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방금처럼 이제 극간인대 손상이 되면은 세수하는 것도 물 받아놓고 허리 숙여서 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샤워기만 틀어놓고 서서 꼿꼿하게 서서 이제 세수를 하시고요. 바닥에 있는 거 물건 주실 때 허리 숙여서 줍나요? 쪼그리고 앉아. 아니죠. 허리는 똑바로 핀 채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는 다리만 쪼그려서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허리를 계속 피고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화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대 조직들은 뜨겁게 열을 가해주면 가장 빠르게 탄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굵은 침을 꽂아놓고 그 침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열을 안쪽으로 가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잘만 치료가 되면 치료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약간 좀 만성화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황약침을 사용을 하는데요. 세포가 재생이 될 때 세포막을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가 유황인데 우리가 먹는 걸로는 유황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양파나 마늘을 날로 먹을 때 그때 이제 유황이 조금씩 섭취가 되는데 이 결합 조직 때 인대 조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유황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유황 성분의 약침을 싸주면 그걸 재료로 해서 결합 조직이 훨씬 더 빠르게 튼튼하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직의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입안이 한번 헐면은 잘 아물지를 않는다든지 상처가 한번 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조직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재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약 처방 같은 걸 좀 같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대 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회복이 되겠죠. 자, 특징적인 증상 극간인대 손상은 허리를 숙이려고 하면은 정 가운데 어딘가가 특별히 한 점이 이렇게 뜨끔하게 아픈 그런 증상이에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내가 생겼다, 뭘 하다가 뜨끔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깨 좀 넣어야지.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삔 거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괜히 누워 이렇게 기다리고 막 몸 움직이면서 더 키우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시면 좋겠고요. 굳이 나는 익숙한 한의원, 어깨동무 한의원에 꼭 가야 되겠어 하면은 오시면 또 저희가 잘 봐드리고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